운동 처방이 나오면은 억제, 신장, 활성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다룰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시는 걸 쭉 봤는데 숨쉬기 운동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숨쉬기 운동, 호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호흡이 중요한 이유는 호흡을 못하면은 코어 능력이 없어요. 코어 능력이 중요한 건 다 알고 계시죠? 코어가 뭔지 아세요? 코어가? 중심. 코어의 역할을 이해하셔야지 지도할 때도 편하고 저희가 계속 잔소리하는 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코어의 역할이 뭘까요? 코어의 역할. 안정화는 뭐죠? 균형. 코어, 안정화, 균형. 코어의 역할은 사지를 움직일 때, 우리가 팔다리를 움직일 때 체간의 안정화를 도와주는 역할이거든요. 체간의 안정화는 척추를 움직이지 않고 버티는 역할을 안정화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지면에서 활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편하잖아요. 안정돼 있는 지면에서 하니까. 불안정한 지면에서 서 있기만 해도 힘들겠죠. 저를 팔다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코어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팔다리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힘을 제대로 못 쓰고 계속 긴장하게 되고 구축이 오고 그러면은 다른 운동을 할 때 부상의 어떤 위험도 더 높아지고 부상을 당하면은 또 구축이 되고 그래서 사지의 스트레칭을 아무리 많이 해도 코어가 불안정하면은 자고 일어나면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코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코어는 호흡 없이는 코어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간이 없는데 일단 코어에 대해서, 호흡에 대해서 먼저 좀 배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를 활성화시키는 호흡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래 갈비뼈 있죠. 갈비뼈를 이렇게 만져보실게요. 갈비뼈를 만지면은 이렇게 단차가 느껴지실 거예요. 호흡을 뱉어서 이 갈비뼈를 모아줄 거예요. 이렇게 모아주실 거예요. 호흡을 거의 숨이 막혀서 죽기 직전까지 숨을 다 빼내셔야 돼요. 그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 허리통이 3D로 압축이 쫙 되면서 수축되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한번 누워서 다들 해보실게요. 이 호흡은 근막이완도 그렇고 스트레칭도 그렇고 특히 코어 운동할 때 굉장히 많이 중요하거든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이 오신다 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서 제가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또 말씀을 해주시면은 도와드릴 거고. 중요한 거는 척추체가 움직이면 안 돼요. 척추체가. 풍선 색깔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씩. 한 번의 호흡으로, 중간중간 부는 게 아니라 한 번의 호흡으로 풍선을 터트린다는 생각으로. 본인이 혼자 호흡을 하실 때 잘 되고 있나 잘 안 되고 있나는 아래 아니, 얼마나 세신 거예요? 한번 불어보실래요? 풍선. 쭉 다 뱉었으면 멈추고 오케이 해주세요. 손으로. 오케이. 숨이 다 뱉어졌을 때 배가 빵빵해지면 안 됩니다. 배가 빵빵해지면 안 되고 배꼽이 척추 쪽으로 들어가면서 허리통이 쪼여지는 느낌이 나야 돼요. 허리통이 쪼여지는 느낌이. 근데 지금 살짝 부풀긴 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지금 풍선 말고 그냥 맨입으로 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호흡을 다 뱉었을 때는 갈비뼈에 단차가 느껴지면 안 돼요. 아까 전에 선생님들 운동하시는 거랑 스트레칭 하는 거를 쭉 지켜봤는데 모든 동작마다 이 호흡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 호흡을 쓰지 않고 영상을 따라하는 거는 그냥 흉내 내는 거거든요. 이 호흡이 정말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영상 다시 보시면은 우리 선생님들
입 모양 한번 보시면은 호흡을 엄청 세게 뱉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이 되게 중요해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당연히 한 번에는 잘 안 되고 그 느낌, 갈비뼈 다치고 배가 홀쭉해지면서 단단해지는 그 느낌, 그 느낌을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오늘 해야 될 게 억제 신장 활성이잖아요. 저번 시간에 김병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가장 큰 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들이 운동 처방전을 딱 받았을 때 순서를 절대 어기시면 안 돼요. 무조건 억제 신장 활성, 무조건 억제 신장 활성.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억제는 근막 이완이라고도 하잖아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냉장고에서 그 밀가루 반죽을 꺼내서 요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좀 따뜻하게 조물조물 해야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요리가 잘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딱딱해져 있는 근육이나 관절들을 물리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좀 말랑말랑하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억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호흡을 절대 참으시면 안 된다. 호흡을 참으시면은 하고 참으면은 긴장이 풀리지가 않아서 아무리 눌러도 말랑거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호흡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실습할 때 입이랑 숨소리만 들을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계속 호흡을 인위적으로 좀 많이 표시를 내셔야 돼요. 나 숨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첫 번째 폼롤러 흉추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부위를 할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흉추 신장 같은 경우에는 배꼽이랑 명치를 이렇게 손으로 딱 집으시면은 요 정도 거리가 나와요. 여기 가운데, 배꼽과 명치의 가운데부터 목까지가 흉추 등뼈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폼롤러의 목적은 등뼈를 펴는 거에 있습니다. 등뼈를 펴는 거에. 등뼈를 펴는 거니까 허리뼈는 펴지면 안 되겠죠, 요거 할 때. 그래서 이 폼롤러 할 때는 호흡을 좀 강하게 뱉어 주셔야 돼요. 갈비뼈를 제대로 닿지 않으면은 허리가 다 꺾이거든요. 아까 하는 거를 제가 다 옆에서 몰래 훔쳐봤는데 갈비뼈가 엄청 튀어나와 있어요, 다. 그러면은 등뼈가 펴져야 되는 힘이 다 허리뼈로 분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넘어갈 때 입 모양 잘 보세요. 넘어가 볼게요. 후 했을 때 갈비뼈의 단차가 느껴지지 않아요. 다시 올라가셨다가 호흡 안 하고 내려가 볼게요. 하면은 갈비뼈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운동 효과가 절반으로 줄고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허리를 다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숨을 강력하게 내쉬어야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허리가 꺾이지 않기 위해서 발은 항상 이렇게 지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펴지면은 허리가 또 바로 꺾이거든요. 그러면 운동의 목적이랑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동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발을 지면에 항상 붙여주시고 호흡을 강하게 뱉으면서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바로 해볼까요? 어깨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뒤통수에 깍지를 끼고 넘어가시고, 어깨가 불편하시다 하면은 차렷 상태에서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이 흉추 신전 폼롤러 할 때는 사실 작은 것보다는 지름이 조금 있는 굵은 폼롤러가 조금 더 효과가 좋습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내려갈 때 뱉는 건데 지금은 상관없이 계속 뱉으실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 호흡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상관없이 전 구간을 다 해주세요. 후, 강하게. 입에 항상 풍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후. 발의 위치가 엉덩이랑 가까울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다 내려가고 나서는 숨을 쉬는 거. 계속 쉬어야 돼요. 계속 이 갈비뼈 닿는 연습을 할 거예요, 오늘. 넘어가 있어요? 네.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계속 뱉는 거. 계속 뱉. 네, 계속 뱉으세요. 다시 일어나요? 아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실 수가 있어요. 네. 마시고 또 뱉는 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네. 계속 뱉는 거. 다음은 폼롤러 어깨 뒤쪽 아래쪽.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롤러 뒤쪽, 아래쪽. 한번 벽 보고 닐링으로 한번 해주실래요? 벽 보시고 위치를 좀 알려드리게. 여기 이제 관절 모양이 어깨는 요런 접시 같은 모양의 레고처럼 요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거든요. 이 뼈와 뼈 사이에 관절랑이라는 구조물이 있어요. 근데 관절랑은 요렇게 360도 다 둘러져 있기는 한데 뒤쪽이랑 아래쪽이 보통 단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라인을 풀고 그리고 아래쪽은 겨드랑이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겨드랑이를 푼다고 한번 자세 보여주세요. 여기는 느낌이 한번 직접 명확하게 인지가 돼야지 좀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돌아다니시면서 저희가 직접 눌러드릴 거거든요. 그 느낌을 받았던 느낌을 스스로 구현해내는 거에 좀 초점을 두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폼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 전 구간이 있지만 가장 아픈 부위를 찾아서 그 아픈 부위를 통증을 떨어뜨리는 게 스텝 1입니다. 스텝 1. 그래서 돌리면서 비비면서 가장 아픈 부위를 찾았다, 발견했다 그러면 그 위치에서 체중으로 눌러놓고 호흡 계속 뱉으면서 통증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돼요.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낌이 이런 느낌을 찾으셔야 돼요. 이런 느낌. 엄청 뻐근하고 아프죠. 이런 느낌. 한번 누워 보실래요? 그냥 빼고. 찾으셔야 돼요. 좌우로 힘 빼시고. 겨드랑이는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을 최대한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자, 뒤쪽은 힘 빼시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다 아프시죠? 네. 여기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겨드랑이 쪽은 힘 빼시고. 이런 느낌. 바로 아프죠? 그 포인트가 맞아요. 여기. 선생님은 여기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쪽도. 그러니까 이 테두리를 따라서 이런 느낌이 나게끔 재봉선 테두리구나. 네, 해주시고 힘 빼시고요. 힘 빼시고 이런 느낌. 어디로 오시게요? 아니 아파. 요렇게 눌렀는데 느낌이 다르죠. 네. 여기는 근육을. 이쪽. 어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영상에 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볼이 조금 더 편하기는 합니다. 이제 위치에 따라서 공이 더 편한 데가 있고 폼롤러가 더 편한 데가 있고 방금 선생님들이 만져준 그 느낌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거에 맞는 자세를 연구를 하셔야 되고 가르치실 때도 이 느낌 그대로 회원분들이 느낄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장경인대, 대퇴근막 장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상근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근. 딱히 어려운 거는 없어요. 풀고자 하는 쪽 다리를 이렇게 넘겨서 엉덩이를 왔다 갔다 문질문질 해주시면 됩니다. 체중을 실으셔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장 아픈 포인트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포인트에서 호흡 최대한 하시면서 통증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 이상근은 엄청 뼈에 가까이 붙어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뭔가 이상근만 타겟한다 폼롤러로 그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이상근 모양은 여기 이 천골이라고 하는 뼈에서 허벅지 뼈 바깥쪽에 이렇게 만지면 느껴지는 뼈가 있거든요. 툭 튀어나온 뼈. 얘를 이렇게 이어주는 근육이에요. 근데 사실 그 위에 엉덩이 근육이 세 겹으로 덮고 있어서 그냥 엉덩이 전체를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같이 풀릴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경인대인데 제가 장경인대 하는 거를 또 봤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폼롤러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힘을 빼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다들 고통 참기 대회에 나오신 것처럼 엄청 부들부들 이렇게 아픈 걸 참으면서 하시더라고요. 이 난이도를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 다리를 이렇게 세워서 눌리는 체중의 정도를 조금 조절을 하시면서 너무 아프면은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거든요. 조직들에. 그러면은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요. 이 눌리는 체중을 이쪽 다리를 이용해서 좀 조절하시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 때 지도를 하실 때도 그렇고 선생님들 본인이 하실 때도 그렇고 호흡이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를 계속 봐야 됩니다. 호흡이 멈추면은 이 사람은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아파서. 그러면은 시간만 날리고 효과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항상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봐주시면 좋고, 위치는 아까 전에 외측에 툭 튀어나온 뼈 있었죠? 뼈랑 이 종아리 뼈가 시작되는 부위 이렇게 이어지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앞에 허벅지, 뒤에 허벅지를 나누는 경계기도 하거든요. 이 장경인대 같은 경우에는 앞쪽 허벅지에 들러붙기도 하고 뒤쪽 햄스트링에 들러붙기도 해요. 그래서 장경인대만을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살짝 좌우로 돌리면서 이 근육과 경계 사이를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풀어주시면은 조금 더 효과가 좋습니다. 한번 그리고 마지막 그 TFL 대퇴근막 장근이라고 하는 근육도 보여드릴게요. 얘는 위치 찾기가 조금 애매해요. 여기 보시면은 골반 뼈가 느껴지시죠? 골반 뼈가 느껴지고 아까 전에 툭 튀어나온 뼈, 허벅지에 툭 튀어나온 뼈를 요렇게 제 손바닥 모양처럼 요렇게 이어주고 있는 근육이에요. 지금 그 자세에서 다리를 쭉 뻗어 보실게요. 쭉 뻗고 발을 그 위치에다 대고요. 안으로 이렇게 돌려 보시겠어요? 안으로 돌리면 움찔움찔하는 근육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근육을 풀어 주실 거예요. 그 근육을. 얘도 마찬가지로 폼롤러보다는 공이 조금 더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이나 조금 면적이 작은 물체가 있으면은 그렇게 푸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고, 폼롤러로 할 때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풀어주시면 돼요. 대퇴근막 장근도 느낌 찾기가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한번 봐드릴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3가지 동작. 이 친구들. 그래서 풀 때는, 실제로 공으로 풀 때는 살짝 이런 느낌이 날 때까지 풀어주셔야 돼요. 지금 딱 요런 느낌. 거기가 TFL인가요? 네. 그냥 옆으로 한번 누워보세요. 옆으로. 빼시고. 맞아요. 엉덩이는 살짝 그래요, 느낌이. TFL은 요런 느낌. 완전 다르죠. 그냥 폼롤러로 풀 때랑 요런 느낌. 요런 느낌. 한번 TFL 앞쪽이 아니라 이쪽이. 옆으로 돌면은 모양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뼈랑 이어주는 요렇게 붙어 있는 근육이거든요. 이 뼈랑 요렇게 이어주는 딱 손 모양처럼 근육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느낌은 요런 느낌. 요런 느낌. 묵직하게 깊이 들어가는 느낌 나세요? 선생님 좀 안 좋으신데? 이제 반응을 안 하세요? 반응을 안 하시니까 지금 아픈지 안 아픈지. 요런 느낌. 스트레칭은 중요한 게 크게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도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많이 늘리고 많이 간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늘리고자 하는 부위가 적절하게 잘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거지, 억지로 이렇게 힘을 써서 하면은 효과가 완전 떨어져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들으셨겠지만 강도는 아픈 거랑 시원한 거 중간 사이. 그거를 지도할 때 또 어떻게 판단하냐면, 스트레칭 할게요. 이러면 센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숨이 멈춰지면은 세다, 무조건. 그래서 호흡으로 지도하실 때 숨을 계속 쉬고 있나 안 쉬고 있나를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 할 때도 아픈 거랑 시원한 거 중간 사이의 강도로 시간을 두고 해주시면 되고요. 2번째는 우리가 늘리고자 하는 근육이 뼈랑 뼈를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정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고정을 하고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고정하고 어디를 움직일지 요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에 대한 인지가 명확하게 있어야지 조금 효과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할 거는 신경 스트레칭을 먼저 좀 해볼게요. 신경 스트레칭. 신경 스트레칭은 여기 목뼈에서 나와서 손끝까지 이어지는 몇 가지 신경들이 있어요. 이 신경을 늘리는 스트레칭을 할 건데, 이 스트레칭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고정점은 어깨가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어깨가 반드시 내려가 있어야 돼요. 보통 이 스트레칭 할 때 여기가 벽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세요. 이러면은 하나도 신경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를 충분히 이렇게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서 하는 버전이 있고 누워서 하는 버전이 있잖아요. 누워서 할 때는 벨트를 차라고 그 영상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벨트는 멀리건 벨트라고 하는 이제 치료 도구인데 어깨가 들리는 거를 방지하는 역할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깨를 강제로 내려주는 거예요. 내려준 상태에서 팔꿈치 절대 구부러지면 안 되고요. 여기 밑에 있는 관절들이 다 펴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손끝 보면은 손끝을 이렇게 쫙 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경이 완전히 늘어나거든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강도를 올리고 싶다 하시면은 손목을 이렇게 뒤로 젖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요 신경 스트레칭 할 때 주의사항은 어깨가 절대 들리면 안 되고 관절들이 구부러져 있으면 안 된다. 다 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벨트를 착용했을 때 느낌이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한번 다 누워보시겠어요? 공간이 조금 좁다, 그죠? 자, 힘 빼시고요. 힘 빼시고. 이 상태에서 다 펴보세요. 팔꿈치도 펴고. 지금 느낌 오세요? 네. 응. 저릿저릿하죠? 네. 이 상태에서 옆으로 쭉 드는 거예요. 우와. 오케이. 이 상태에서 손등까지 뒤로 젖히면 손가락 다 펴고 팔꿈치 펴고, 이게 지금 제 손이 벨트를 찼을 때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요런 느낌이 나셔야지 신경이 늘어난다. 시원한데요? 시원하죠? 여기서 조금 더 들 수도 있어요. 90도까지? 오케이. 이러면 조금 더 심해지죠? 오케이. 요런 느낌이에요. 자, 손가락 쫙 펴주시고 팔꿈치도 다 펴시고 옆으로 살짝 아니요. 그대로 벌려볼게요. 스탑. 팔꿈치 펴시고 손끝에 힘을 주셔야 돼요. 완전히 펴게. 오케이. 좋아요. 지금 느낌 어떠세요? 되게 안 좋아요. 네, 저릿저릿하죠? 기분 나쁜 느낌. 여기서 손등만 뒤로 젖혀보실게요. 오케이. 더 심해지죠? 네. 다시 손목 왔다가 다시 손등 뒤로 쭉. 후. 오케이. 요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제가 벨트를 풀면은 확 줄죠. 네. 그래서 신경 스트레칭 할 때는 어깨를 누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여성분들 어깨 많이 뭉치고 뒷목 뻐근하신 분들 많잖아요. 신경이 제대로 늘어나지 않으면은 팔을 어느 정도 높이 들 때 어깨를 계속 으쓱해서 같이 올리거든요. 이게 신경이 늘어나지 않아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여기가 많이 뭉치고 똑같은 어떤 행위를 해도 남들보다 더 피로감이 많이 쌓입니다. 서 계시니까 벽을 이용한 이름이 벽, 허리, 높이, 어깨, 굴곡,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벽, 허리, 높이, 굴곡. 얘는 사실 벽이나 뭐 지지할 수 있는 게 뭐든 다 좋아요. 지지할 수 있는 물체에다가 지지를 해주시고 저쪽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얘의 목적은 우리 폼롤러 할 때도 등을 펴는 폼롤러 있었잖아요. 등뼈를 펴는. 얘도 등뼈를 펴는 거랑 어깨 아래쪽의 근육을 늘리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이. 그래서 하실 때 허리가 꺾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되게 중요해요. 이 동작은 특히. 호흡을 강하게 뱉으셔야지 허리가 꺾이지 않고 등과 어깨가 늘어날 거예요. 이때 목은 잠시만요. 대부분 모든 운동이나 스트레칭에 적용이 되는 건데 목은 턱을 못생기게 이렇게 넣어주는 게
정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의 정렬에서. 거의 모든 운동할 때. 투턱을 만들어 주시고, 정수리가 하늘로 가는 느낌, 키가 커지는 느낌, 요게 목의 세팅이고, 이 상태에서 많이 하시는 실수가, 특히 여성분들, 허리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거는 등이나 어깨를 펴는 게 아니라 허리를 그냥 꺾어버리는 거라서 호흡을 강하게 잠궈주신 다음에 등과 어깨가 늘어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같이 할 게 수건 잡고 어깨 내외전 스트레칭이거든요. 요거 하신 분들 특이사항 보니까 느낌이 잘 안 오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어깨 내외전 스트레칭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지금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쪽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올려주면은 팔꿈치가 접히면서 내외전이 좀 더 만들어지는 스트레칭인데, 이 스트레칭을 할 때 어깨 앞쪽에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 느끼셔야 되는 불편감은 이 뒤쪽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따라해 보실게요. 이렇게 한쪽 팔을 열중샷을 하신 다음에 반대팔로 팔꿈치를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그대로 앞쪽으로 당겨 오시는 거예요. 팔꿈치를 잡으셔야 돼요. 팔꿈치. 너무 심하게 열중샷 안 하셔도 돼요. 팔꿈치가 어느 정도 튀어나와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얘를 잡고 요렇게 가지고 오면은 여기 어딘가가 늘어나는 느낌이 나시나요? 그러면은 가장 쉬운 내외전 스트레칭이 됩니다. 수건 잡고 하는 거는 조금 어깨가 건강해야지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서 요 스트레칭으로 대체해 주셔도 좋아요. 그거는 조금 잘못된 거예요. 어깨가 엄청 안 좋으신 거죠. 왜냐면 관절이 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관절이 앞으로 엄청 많이 밀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폼롤러로 뒤쪽이랑 아래쪽을 더 열심히 푸셔야 돼요. 그 밑단의 작업이 조금 더 필요하시다. 그렇게 어깨 내외전 스트레칭이랑 벽 잡고 요거 등 펴는 스트레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스트레칭 할 때 숨소리 진짜 많이 들려야 돼요. 호흡 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느낌이 여기가 펴지는 느낌이라서 요런 느낌. 후. 목은 못생기게 투턱 딱 만들어 주시고요. 요런 느낌 하면은 겨드랑이 쪽 요렇게 늘어나는 느낌, 등이 펴지는 느낌. 오, 좋은데요? 호흡 강하게 후. 자, 여기가 펴져야 돼요. 여기가 우리 폼롤러 할 때 생각해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요, 지금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게 아니라 이게 펴져야 돼요. 이게 여기가 쭉 내려가야 돼요. 오케이, 아까보다 낫다. 여기서 호흡 강하게. 오케이. 여기가 펴지는 느낌 나죠? 예. 등이랑 겨드랑이 쪽 어깨를 늘리는 스트레칭이에요. 후, 요런 느낌. 후. 선생님 뒤통수에 제 손바닥 있거든요? 네. 뒤통수로 손바닥 눌러보시겠어요? 뒤통수로 손바닥을 눌러보세요. 네. 더 세게 눌러보세요. 네. 더. 오케이. 목은 이 세팅이 돼야 돼요. 네. 요런 느낌입니다. 마찬가지 손바닥 뒤통수 눌러주세요. 뒤통수로 손바닥 눌러주세요. 너무 좋아요. 이 상태에서 후. 요런 느낌. 뚜둑 소리 났죠? 후. 요런 느낌. 다시 후. 오케이. 어깨 내외전 스트레칭 할 때 어깨 앞쪽이 아프신 분들은 폼롤러를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폼롤러 아까 전에 뒤랑 아래 풀었잖아요, 우리. 그 작업이 잘 안 돼 있으면은 앞으로 밀린 상태에서 계속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앞쪽에 자극이 셀 수가 있어요. 다음은 목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목 스트레칭. 목은 위에 엄청 큰 덩어리 상부 승모근이랑 그 뒤에 있는 견갑거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걔네들을 푸는 게 목적이 되고,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로 어깨가 스트레칭을 할 때 이렇게 딸려오면 안 돼요.
딸려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정점이 고정되지 않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의자 같은 데 딱 앉아서 의자를 손으로 딱 잡아요. 잡고 이렇게 늘리면은 얘가 같이 딸려오지 않거든요. 그냥 하실 때도 뭔가 팔을 바닥으로 찍어 눌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대로 옆으로 후. 그냥 측면 굴곡은 느낌이 되게 넓고 이 큰 덩어리가 늘어나는 느낌이 나는 게 맞고요. 로테이션을 한 상태에서 살짝 45도 정도 보신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뭔가 띠 같은 좀 더 날카로운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은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지만 어깨가 같이 딸려가지 않게 계속 눌러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 계속 해주시고. 자, 다음 스트레칭 가겠습니다. 의자에 올려 무릎 신전이랑 서서 무릎 굴곡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의자에 무릎을 올려서 다리를 펴서 하는 스트레칭의 목적은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을 늘리는 게 목적이에요. 햄스트링이랑 종아리 근육을 늘리는 게 목적. 무릎이 펴져 있어야 됩니다. 발끝도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게 고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움직이는 거는 척추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몸 전체가. 저는 여기서 끝났거든요, 이미. 요 정도예요. 근데 뭐 더 가면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여기랑 여기가 정확하게 자극이 가려면은 몸통이 쓴 상태에서 고정점 고정하시고 요렇게 기울여 주시면은 바로 자극이 오실 거예요. 요런 게 없다 하시면은 그냥 맨바닥에서 하셔도 돼요. 맨바닥에서 허리 세워서 요렇게 가셔도 똑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고정점, 움직이는 점 잘 확인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뒤를 풀었으니까 앞을 풀어야겠죠. 아까 전에 요것도 그건 장요근. 요거는 목적이 앞쪽 허벅지를 늘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요것도 호흡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옆에 허리를 보시면요. 그냥 뒤로 젖히면은 이렇게 꺾이거든요. 이러면 고정이 하나도 되지가 않아요. 딱 쓴 상태에서 호흡을 강하게 잠궈주시고, 또 신경 쓰셔야 될 게 엉덩이를 딱딱하게 힘을 주셔야 돼요. 엉덩이를 딱딱하게. 그러면은 굳이 뒤로 가지 않아도 앞쪽 허벅지에 자극이 엄청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정면 자세에서는 얘가 벌어지면 좋지 않아요. 최대한 붙여서 진행을 해주시고, 지지하고 있는 다리보다 뒤로 가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자극이 세다, 동작이 무너진다, 그러면 되는 범위에서 하시면 됩니다. 앞다리 다시 강조드리지만 호흡으로 강하게 척추 잡아주시고, 엉덩이 딱딱하게 만드는 힘이 되게 중요해요. 엉덩이를 딱딱하게 만들어서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 한번 해보실게요. 엉덩이 힘, 배 힘. 좋아요. 그렇죠. 이 느낌. 너무 좋습니다. 가능하시면 발등보다는 발목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비슷한 스트레칭으로 프레첼 스트레칭이랑 한발 다운도 할게요. 한발 다운도. 순서를 조금 비슷한 것들끼리 좀 먼저 하겠습니다. 한발 다운독 스트레칭의 목적은 일단은 발목이에요. 1번은 발목, 특히 종아리 쪽. 근데 허벅지 뒤쪽이 타이트 하신 분들은 요거 할 때 자극을 같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세는 한쪽 다리에 반대쪽 다리를 올려주시고요. 요거 할 때 주의사항은 똑같습니다. 우리 방금 했던 뒷다리 스트레칭처럼 얘가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얘가 펴진 상태에서 뒤쪽으로 체중을 쭉 실어주시는 거예요. 구부러지는 게 어떤 거 말합니까? 요렇게 허리가 요렇게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요렇게 항상
딱 펴준 상태에서 호흡 강하게 하시면서 뒤로 쭉 늘려주시면은 종아리랑 허벅지 쪽에 자극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목적 부위가 어디죠? 지금 요렇게랑 요렇게가 되겠죠? 이 스트레칭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프레첼이 아니라 런지 자세 장요근 요 스트레칭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앞다리 허벅지 스트레칭이랑 주의하셔야 되는 게 거의 비슷해요. 지금 목적은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여기 척추에 붙어서 이렇게 허벅지 뼈를 이어주는 이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허리가 꺾이면 안 됩니다. 호흡 강하게 뱉어주시고 엉덩이가 딱딱해져야 돼요. 최대한 엉덩이를 강하게 수축을 시켜주신 상태에서 앞쪽으로 이 두 가지를 유지하면은 많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운동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호흡 잡고 엉덩이 최대한 딱딱하게 만들어 놓으면 벌써 느낌이 오실 거고, 여기서 숙이는 게 아니라 똑같이 체중을 앞으로 살짝만 이동시켜 주시면은 이게 강하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코어 요추 롤링, 코어 요추 롤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사실은 스트레칭은 뭔가 조직을 이렇게 막 늘려서 짧아져 있는 구조물을 늘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얘는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운동과 스트레칭 그 사이 정도? 이 자세에서 중요한 거는 이 다리와 이쪽 손의 결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리는 밀어주시고 손은 당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 안에서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딱 생겨요. 생긴 상태에서 위아래로 그대로 굴려주시는 겁니다. 척추가 아무튼 개수가 이렇게 따다닥 붙어 있는데 분절분절 사이의 움직임을 좀 잘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에요. 허리나 등이 뻣뻣하신 분들은 이 동작을 할 때 스무스한 느낌이 아니라 뚝딱 뚝딱 이런 느낌이 나시거든요. 그러면은 건강한 척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은 손과 무릎의 결합이고, 움직임은 최대한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해주시는 느낌. 목은 항상 제가 못생기게 만드는 게 목 건강에 좋다고 했죠. 턱을 최대한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코어가 약하신 분들이 이렇게 빼시거든요. 이렇게 빼시면은 목 건강에 오히려 더 안 좋으니까 목 주의해서 한번 가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트레칭은 피존 자세랑 벽 잡고 계단, 발목, 배측 굴곡 요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 피존 스트레칭 먼저 할게요. 피존 스트레칭의 목적은 아까 전에 우리 이상근 폼롤러 했었죠. 거기에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엉덩이 근육을 전체적으로 늘려주는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스트레칭을 할 때는 주의사항이 이 무릎이 이쪽 어깨보다 바깥으로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이쪽 어깨랑 같은 방향을 보거나, 조금 유연하신 분들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도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쪽 어깨 기준으로. 최소한 이렇게 같은 라인이거나 더 들어와도 괜찮아요. 더 들어온 상태에서 1단계는 호흡 강하게 뱉으시면서 그냥 앞으로 쭉 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오른쪽 엉덩이 뒤쪽의 근육이 늘어나는 게 목적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허리가 과도하게 꺾여버리면은 허리가 늘어나니까 우리가 늘리고자 하는 엉덩이 근육이 잘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호흡 강하게 뱉어주시고, 이게 조금 잘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무릎 쪽으로 상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후. 요렇게 되면은 조금 더 강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 요게 이제 피존 스트레칭이고요. 벽 잡고 계단, 발목, 배측 굴곡은 말은 어려운데 그냥 발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어떠한 물체라도 상관없어요. 벽이 돼도 상관없고, 뭐 이런 데다가 기대고 그냥 앞으로 이렇게 기대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다운독이랑 똑같은 원리죠. 다운독이랑. 그냥 발 대고 앞으로 이렇게 기대 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오른쪽 힙이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고정점이 고정이 안 되고 같이 돌아버리면은 가장 어려운 스트레칭 4가지가 남았거든요. 누워 몸통 회전, 무릎 신전, 무릎 굴곡, 프레첼, 그리고 내발기기 흉추 회전. 요 4가지 스트레칭의 주된 목적은 척추의 회전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가장 주된 목적이고, 가장 쉬운 버전은 요거예요. 무릎 굴곡 상태에서 몸통을 회전하는 겁니다. 고정점이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은 고정점이 이쪽 무릎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호흡 후 뱉으면서 이렇게 넘어오면은 고정점이 여기. 그리고 처음에 하셨던 것처럼 선생님이 하신 거대로 고정점을 여기로 설정하고 후 넘어가면은 여기가 고정점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고정점으로 하든지 상관은 없는데 조금 더 쉬운 거는 하체를 고정시켜 놓고 상체를 넘어가는 게 조금 더 쉬워요. 대부분 이쪽 안쪽 고정하고 있는 부분에 고정이 제대로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넘어가는 것보다는 고정을 최대한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전을 하실 때는 척추가 돌기 때문에 시선이랑 목의 회전이 자연스럽게 따라가야 돼요. 고개는 가지 않고 몸통만 회전시키면은 회전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지금처럼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시선과 고개가 같이 잘 돌아가게끔. 이 스트레칭 할 때 우리 목적은 척추의 회전이잖아요. 근데 척추 회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깨로 넘어가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레칭 할 때 날개뼈 쪽에 자극이 많이 와요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그 목적을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냥 흉내만 내시는 거죠. 호흡 강하게 뱉으면서 갈비뼈 다치면서 몸통을 행주 짜듯이 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난이도를 올려서 여기 스트레칭까지 같이 가져가고 싶어 하면은 무릎 신전 몸통 회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고관절 뒤쪽 엉덩이, 햄스트링, 종아리까지 같이 늘어나는 스트레칭이 되겠죠. 여기서 이쪽 다리까지 잡을 거야.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우리 서서 앞쪽 허벅지 늘렸던 스트레칭 있죠. 요게 이제 프레첼 스트레칭이에요. 난이도가 꽤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칭을 묶어놨기 때문에. 이 스트레칭 할 때는 밑단에 했던 그 요소들을 잘 기억을 하셔서 엉덩이 힘도 주시고 배에 힘도 주시고 고정점도 잘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무릎 굴곡 몸통 회전 스트레칭을 조금 익숙하게 하신 다음에 무릎 펴고 그 다음에 프레첼까지 그렇게 스트레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은 허벅지를 잡고 있지 않는 쪽의 팔은 펴도 되고 본인 가슴 위에 두셔도 되는데요. 내가 어깨 개입이 너무 많다 싶으시면은 가슴 위에 두시고요. 어깨도 같이 써서 돌리고 싶다 하시면은 팔을 쭉 펴고 하시면 됩니다. 호흡 강하게 뱉으셔야 돼요. 호흡.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내발기기 흉추 회전이라는 자세예요. 얘도 사실은 스트레칭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 동작의 목적은 똑같아요. 척추를 트위스트, 회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만약에 목뼈가 있고 등뼈가 있고 허리뼈가 있어요. 나는 등뼈만 회전을 시키고 싶어 하면은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쭉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척추 전체를 회전을 시키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으시면 돼요. 초보자분들은 저는 요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등뼈만 회전하는 거를. 뒤통수에 깍지를 대주시고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실 건데 등이 이렇게 펴져 있어야 돼요. 말린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등은 최대한 펴져 있어야 되고 이 지지하고 있는 쪽의 팔이 강력하게 밀어주면서 회전이 돼야 돼요.
이거 미는 힘이 없으면은 정면에서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기서 밀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빠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빠지거나 얘를 강력하게 밀어주면서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됩니다. 미는 힘 중요하고 척추가 펴져 있는 게 중요하고요. 시선이랑 고개는 좀 전에 했던 스트레칭이랑 동일하게 자연스럽게 같이 넘어가 주시면 돼요. 이거 하실 때 척추의 움직임이 잘 나오지 않거나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 다시 이 상태에서 그냥 요렇게 뻗어준 상태에서 요렇게 넘어가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혼자 하셨을 때보다 지금 스트레칭을 하고 하시면은 느낌이 조금 더 다를 거거든요. 좀 더 잘 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넘어가시기 전에 여기가 더 펴져야 돼요. 가슴을 더 저 보세요. 등을 펼 때는 명치나 가슴을 요렇게 내민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런 느낌을 잡아두고 돌리셔야 돼요. 좋습니다. 자, 스탑. 여기 팔이 너무 멀어요. 이 팔은 겨드랑이 바로 밑에 위치해야 돼요. 오케이. 후. 오케이. 여기 더 펴주시고. 스트레칭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때요? 좀 해보시니까. 근데 뭔가 명확하게 알고 하시니까 혼자 할 때랑 좀 다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조금 처음에는 많이 하셔야 돼요. 어디를 고정하고 어디를 늘릴 건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그냥 지금처럼 땀도 안 나실 거고 해도 효과도 별로 안 좋으실 거니까 그런 것 좀 유의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점이나? 자, 이 리스트 보면은 앞쪽에 괄호 열고 코어라고 적혀 있는 운동들은 뭐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호흡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초반에 코어의 역할이 사지를 쓸 때 체간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게 코어의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코어 운동은 코어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팔다리를 쓰는 동작들이거든요.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드독 같은 경우에 코어의 안정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팔다리를 이렇게 써주는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코어가 무너져 버리면은 이건 코어 운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호흡을 운동할 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시작을 해볼 건데요. 처음에는 크런치 경추 굴곡, 그리고 크런치 뒤꿈치 터치, 요렇게 해볼게요. 발은 요렇게 지면에다가 붙여주시고요. 목은 항상 제가 못생기게 만드는 게 목 건강에 좋다고 했죠. 이상적인 세팅이라고 말씀드렸죠. 경추 굴곡은 이 상태에서 목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거예요. 호흡 뱉으시면서 후, 다시 후. 요거의 목적은 목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목의 근력을. 목은 대체로 턱이 들린 상태에서 이렇게 굽히는 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목 근육의 균형이 많이 깨져요. 그래서 턱을 붙여놓고 목을 요렇게 턱을 쇄골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호흡을 강하게 뱉으면서 코어 활성화를 신경 써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은 크런치 동작이에요. 크런치 동작. 올라와 보실까요? 후. 다시 내려가시고 한 번만 더요. 이 동작할 때 주의사항은 보통 윗몸 일으키기나 이런 운동할 때 여기다가 뭔가 막아두고 하시잖아요. 여기다 막아둔다라는 거는 코어를 쓰지 않고 허벅지 힘을 쓸 거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코어 운동이 아니라 허벅지 운동이 되거든요. 우리는 코어를 강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발바닥이 지면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지면에서 떨어지면 안 되고, 정상적인 근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끝이 여기까지 올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올라오실 때
몸통이 아까 전에 우리 요추 롤링 했었죠. 그런 느낌으로 척추가 하나씩 이렇게 굽혀지면서 올라오셔야 되는데 가슴을 내밀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코어를 쓰지 않고 허리 힘으로 올라오겠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같은 운동을 해도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호흡 강하게 신경 쓰시고 발바닥 붙어 있어야 되고 몸통이 최대한 말리면서 올라오시는 게 중요해요. 옆에서 봤을 때 완벽한 곡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당연하게 목은 못생기게 만들어 놓으시고, 세 번째는 목을 이 날개뼈를 지면에 살짝 띄워 놓은 상태에서 호흡하시면서 손끝으로 발 뒤꿈치를 찍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어는 해부학적으로 이 페트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크런치는 앞쪽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발끝 터치는 사이드 쪽까지 같이 쓰겠다라는 뜻이 돼요. 호흡은 한 번 동작을 할 때 맞춰서 후 뱉어주시는 게 좋아요. 후, 반대 갈 때 후, 이런 식으로. 후, 반대 후,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을 하실 때 뒷목이 많이 당기신다, 코어가 많이 약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어가 약하면 코어의 역할을 목이 대신하기 때문에. 다음 운동은 버드독, 데드벅, 브릿지 하겠습니다. 버드독 먼저 할게요. 버드독은 기본 자세가 중요한데요. 측면에서 봤을 때 어깨 관절이랑 손목 관절이 일치해야 돼요. 보통은 이렇게 많이 잡으시거든요. 어깨, 이 겨드랑이 밑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고관절 밑에 무릎이 오게끔 이렇게 딱 모양을 잡아주신 다음에 보통 고개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손을 댔을 때 뒤통수로 제 손을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못생기게 만들어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호흡 강하게 뱉어주시면서 한쪽 팔과 대측 다리를 멀리 이렇게 뻗어주실 겁니다. 후. 이때 손의 위치나 다리의 위치는 어깨, 고관절보다 높이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멀리 오는 게 중요해요. 멀리 뻗어진다는 느낌을 가지시고. 이때 동작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호흡이 절대 풀리면 안 됩니다. 호흡을 풀어볼까요? 호흡 풀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나죠. 요거를 주의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버드독 동작이고요. 선생님 호흡 하나도 안 하시는데. 그 다음이 데드벅 가겠습니다. 데드벅은 버드독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은 벌레입니다. 벌레 죽은 저렇게 뒤집어지고. 이 상태에서 다리는 당겨주시고 손은 밀어주시고 목 세팅 똑같이 해주시고 호흡 강하게 뱉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조금 난이도를 올리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쪽 팔과 이쪽 다리가 또 멀어지는 거죠. 후, 다시 올라오시고 이렇게. 오늘은 기본 동작만 할게요. 그냥 버티는 동작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브릿지. 지금 다 목적은 똑같아요. 사지를 쓰는데 몸통의 안정성을 계속 유지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코어 운동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릿지 동작은 발바닥을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호흡을 강하게 뱉어서 갈비뼈 쭉 닫아주시고 발바닥으로 지면을 세게 누르면서 엉덩이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코어가 풀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척추가 하나하나씩 떨어질 거예요. 근데 코어를 강하게 잡아놓으면은 고관절 위의 구조물이 마치 짝대기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느끼셔야 되는 거는 다시 쭉 올라오시고 본인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찔러보세요. 그러면은 힘이 딱딱하게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운동을 잘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가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버드독은 특히 동작을 굉장히 천천히 섬세하게 해주셔야 돼요. 천천히 뻗어졌다가 천천히 오셔야 됩니다.
빨리 하게 되면은 체간이 움직이는 거를 조절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천천히 뻗으셨다가 천천히 돌아오시고 호흡 소리 내주세요. 호흡 소리. 후. 체간의 보세요. 체간의 안정성을 기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왔다가 올 때도 천천히 와야 돼요. 여기서 풀어버리면은 코어를 안 쓰겠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때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손을 최대한 넓게 펼쳐서 지지해 주시면 손목에 부담이 좀 덜 합니다. 다음 운동은 코어 중에서 플랭크 계열 좀 해볼게요. 플랭크 다리 뻗기, 플랭크 손 뻗기, 그리고 한발 레그레이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플랭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마찬가지로 어깨 관절보다 팔꿈치가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일직선 혹은 조금 팔꿈치가 더 어깨보다 밑에 위치해도 됩니다. 그리고 등이랑 엉덩이의 상관관계가 얘가 이렇게 처지면은 안 돼요. 이렇게 처지면 안 되고 엉덩이가 조금 더 높은 거는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팔꿈치로 지면을 강하게 밀어주는 힘으로 어깨의 안정성을 잡아주시고 코어로 강하게 갈비뼈를 닫아줘서 척추체의 안정성을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들어보는 거죠. 이때 집중하지 않으면 몸이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적이랑 달라지니까 최대한 섬세하게 나머지는 다 얼음이고 이쪽 다리만 살짝 들어 올린다는 느낌 올려주시고 내리시고 손 뻗기 후 내리시고 호흡이 정말 강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다음은 한발 레그레이즈인데요. 발을 이렇게 쭉 뒤로 젖혀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내리고자 하는 다리는 천천히 내려주시고 반대 다리는 당기는 힘을 계속 주셔야 돼요. 다시 올라오시고 다시 후 목에는 들어야 됩니까? 드는 게 좋습니다. 올라오시고 강도 조절은 내리는 범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조금 내리시면 강도가 약해지고 많이 땅이랑 가까워질수록 강도가 세지고 이때 반대쪽 다리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은 허리가 이렇게 꺾여 버릴 거예요. 손이 이렇게 들어가게 허리가 꺾이면은 코어를 아예 안 쓴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운동을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세 가지 한번 해볼게요. 플랭크, 손 들기, 다리 들기, 한발 레그레이즈. 힘드시죠? 마지막 코어 운동입니다. 마지막 코어 운동은 회전 코어 운동을 할 거예요. 이 무릎 꿇은 자세에서 엉덩이에 힘을 빡 주실 거예요. 엉덩이에 빡 주시고 호흡 강력하게 딱 닫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을 하실 거예요. 후 다시 가시고 후 다시 후 요 동작 어렵진 않으시죠? 다음은 런지 자세에서 회전하는 동작 똑같습니다. 후 비교적 좀 쉬운 코어 운동이죠. 목이 앞으로 숙여지지 않아. 엉덩이 조이는 힘을 강하게 주셔야 돼요. 엉덩이. 이번에는 A자, 견갑골 당기기 A자, W자 요 동작을 배워볼 겁니다. 한번 동작을 보여주시겠어요? 자, 견갑골이 날개뼈가 요렇게 세모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견갑골, 우리가 흔히 힘이 세지는 방향은 요 윗방향으로 힘이 많이 세지거든요. 상대적으로 모으는 힘이랑 아래로 내리는 힘이 약해져 있어요. 근데 견갑골 요렇게 삼각형을 기준으로 모든 방향의 힘이 대등해야지 건강한 어깨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모으는 힘이랑 내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실 때는 모으면서 아래로 눌러주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견갑골이 모이는 방향이
가운데, 아래 이렇게 후하방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고 움직여 주시고, 두 번째는 자극을 받는 위치가요, 견갑골이랑 이 척추 사이 이 공간에 자극을 느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보통 견갑골의 기능이 떨어지고 어깨의 기능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어깨 뒤에 아까 전에 우리가 풀었던 후방 관절낭 기억나시죠? 그쪽으로 자극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느낌을 이쪽으로 느끼면서 동작을 수행하려고 많이 하셔야 돼요. A인 이유는 팔의 모양이 대문자 A 같아서 A자 당기기고요. W는 팔의 모양을 W로 만들어서 당겨 주실 겁니다. 어깨 상태나 견갑골의 기능에 따라서 어느 분한테는 A자가 쉬울 수가 있고 어느 분한테는 W자가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움직임이 후하방으로 움직이는 거랑 느낌이 이쪽 부위에 느껴지는 거에 집중을 하셔서 동작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서 하셔도 좋고요, 무릎 꿇고 하셔도 좋고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좋아요. 후, 여기까지. 코어가 약하면은, 코어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은 가슴을 내밀어야 되는데 배를 내밀게 되겠죠. 그래서 코어 강하게 잡아주시고, 강도를 조금 올리고 싶으시다. 지금 선 자세잖아요. 살짝 기울여 주셔서 하시면은 강도가 올라갑니다. 강도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세를 기울이는 게 가장 쉽고, 이것도 쉽다 하시면 밴드 같은 거 걸고 당겨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섬김에 풀다운 동작이라고 있어요. 풀다운 동작. 풀다운 동작은 저런 케이블 머신이나 고무 밴드를 활용해서 하는 게 맞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A레이즈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풀다운도 똑같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날개뼈를 젖혀주는 동작을 풀다운이라고 해요. 이 동작 할 때도 날개뼈가 후하방으로 접히는 느낌이 나면서 여기 느낌, 그리고 겨드랑이가 팔에 딱 붙어서 조이는 느낌이 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레이즈의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A레이즈, A자 당기기를 할 때 여기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뒤로는 가는데 뭔가 이런 느낌으로 당기신다. 그럼 이 운동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A자 당기기를 최대한 숙달을 하셔서 후하방으로, 그리고 당기는 범위가 충분히 나오면은 그 다음 단계인 풀다운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상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절이 어깨 관절이잖아요. 어깨 관절은 등뼈랑 어깨 관절, 목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폼롤러 스트레칭을 통해서 등은 계속 펴고 돌리고 어깨도 단축되어 있는 거를 계속 풀었잖아요. 근데 그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요, 이런 동작을 할 때 동작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관절이 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AW 당기기 운동하는 거를 봤었는데 조금 강도가 올라가니까 바로 동작이 안 나오는 거를 확인을 했고, 저희가 그래서 동작은 설명을 해드리되 실습은 지금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런 동작의 초점은 이런 거구나, 요 정도 봐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이 어깨 근육을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동작을 할 때 날개뼈가 이렇게 같이 으쓱대서 올라오면은 안 돼요. 어깨뼈는 딸려가지 않게 눌러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살짝 열어두고 이렇게 90도까지 올려주시는 겁니다. 내려주시고, 이거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동작이고, 보통은 여기에 저항을 이렇게 걸어두고 하겠죠. 물병이나 뭐 덤벨이나 밴드 같은 걸 걸어두고, 이 동작의 목적은 여기 근육의 근력을 기르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우리 바이셉스 컬,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이렇게 하실 건데, 바이셉스는 여기 뽀빠이 근육, 요 알통 근육을 말하는 거고, 기능은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리는 기능도 있고 어깨 안쪽의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근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똑같이 날개뼈의 고정을 확실하게 시켜주신 상태에서, 날개뼈가 확실하게 고정이 되면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할 때 팔꿈치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 고정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팔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3두는 2두랑 기능이 정확히 반대거든요. 똑같이 요걸로 할게요. 똑같이 이 상태에서 밴드가 만약에 이렇게 걸렸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3두는 뒤쪽입니다. 지금 이 근육을 지금 강하게 만들고 있는 동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날개뼈에서 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올라갈 때 팔꿈치가 앞으로 오고 뒤로 갈 때 팔꿈치가 뒤로 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운동의 효과가 떨어지고 목적이 달라지게 되니까 팔꿈치의 고정을 확실하게 한 상태에서 굽혔다 폈다, 요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동작이에요. 아까 전에 A자 당기기는 팔이 A자 모양이었잖아요.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는 T자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T자 모양으로 내렸다가 당겨주시는 거. 이것도 할 때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견갑골이 후하방으로 계속 모이는 힘, 후하방으로 모이는 힘. 그리고 견갑골의 안쪽 자극도 필요하지만 삼각근의 뒤쪽 자극도 같이 느끼실 거예요. 요게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동작이고, 페이스풀 동작은 얼굴 쪽으로 저항이 있는 물체를 이렇게 당기는 동작인데, 요것도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당길 때 대부분은 어깨 쪽을 이렇게 위의 승모근을 과하게 수축해서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밑단의 작업들을 잘 해놓으면 가슴도 잘 들리고 하면 요 방향으로 날개뼈를 움직이는 그런 기능을 강하게 해주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벽 가슴 높이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 다들 아시죠? 측면에서 봤을 때 항상 팔굽혀펴기 동작은 내가 지지하고 있는 쪽 손목의 위치가 겨드랑이보다 아래거나 겨드랑이랑 같은 선상에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대부분 높여서 하시거든요. 이 상태에서 푸시업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손의 위치가 어깨 겨드랑이보다 낮게 설정을 해주시고 벽에 기댄 상태에서 마치 생각을 발 뒤꿈치부터 머리까지 다 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가 이렇게 오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호흡을 강하게 뱉어주셔야지, 호흡을 제대로 뱉지 않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오신다거나 따로 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몸통 전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양발 서서 로잉, 마지막 양발 서서 로잉. 케이블이나 밴드 같은 거를 문고리 같은 데다 이렇게 걸어 두시고 쭉 당겨 주시면 돼요. 쭉. 날개뼈는 어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네, 후하방, 아래쪽 가운데로 모아주는 거에 집중을 하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체 근력 운동에 대한 부분들 설명드렸고요. 이제 실습은 하체 쪽으로 할 겁니다. 하체 쪽. 하체 쪽은 그래도 다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동작, 한발 데드리프트. 요거는 동작이 좀 어려워서 동작 하나씩 할게요. 한발 데드리프트 동작. 한번 동작을 보여주시겠어요? 엄청 난이도가 높은 운동이에요. 지금 운동이 되고 있는 쪽은 지지하고 있는 쪽에 엉덩이 근육이 가장 주된 근육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는 거 느끼시고 수축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요거 할 때 주의사항 진짜 너무 많은데, 우선은 첫 번째, 정면에서 골반이 이렇게 열리면 안 돼요.
우리 이쪽 뼈 두 가지 느껴지시잖아요. 이 두 가지 뼈를 잡으시고 이 높이를 최대한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거나 하면 안 되게. 최대한 맞춰주시고 내려갈 때 골반이 열려서 가면 안 되고 골반을 닫아 놓으셔야 돼요. 닫아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가 일어날 때도 골반을 최대한 맞춰서. 어려워요. 어려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보시면은 척추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체는 하나도 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줄이더라도 척추가 꼿꼿한 상태에서 이 정도 범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깊이 이런 느낌. 햄스트링이 뻣뻣하신 분들이나 종아리가 뻣뻣하신 분들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원리지만 앞단의 스트레칭과 폼롤러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동작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뻣뻣하신 분들은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동작은 런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지는 뭐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가장 스탠다드한 버전으로 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하는 전방 런지가 있고 다리가 뒤로 가면서 하는 후방 런지가 있거든요. 차이점은 전방 런지는 착지를 하고 내려갈 때 앞쪽 근육을 조금 더 많이 쓰고요. 다리를 뒤로 빼면서 앉는 런지는 엉덩이랑 뒤쪽 근육을 조금 더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쉬운 건 다리가 뒤로 가면서 하는 게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앞다리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다리 운동. 목적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일단 오늘은 앞다리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뒷다리, 후방 런지부터 먼저 보시면은 내려가실 때 무게중심은 8대2, 진짜 양보해도 7대3 정도까지 본인이 아셔야 돼요. 체중이 앞다리에 있어야 됩니다. 앞다리. 잠시만요. 여기서 후방 런지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지금 배우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항상 앞다리 쪽에 체중을 실어주시면 좋고 모든 하체 운동에서 중요한 부분은 척추의 변형이 최소화돼야 됩니다. 내려가실 때 내려가 볼까요? 후, 척추가 섰을 때랑 똑같죠? 다시 올라오시고 코어를 쓰지 않고 후방 런지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척추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체 근력 효과가 완전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코어 강하게 잡아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후방 런지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전방 런지는 다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앞으로 나오실 때 무릎이 앞쪽으로 너무 이렇게 밀리면은 좋지 않아요. 무릎은 발끝을 넘지 않는 정도. 근데 무릎이 발끝을 넘으려면은 생각보다 많이 밀려야 되거든요. 이 정도 돼야지 밀리지. 지금 밀렸나요? 동일선상 정도 되겠죠?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발 앞코랑 무릎이 향하는 방향이 일치해야 돼요. 요렇게 무너지면은 좋지 않습니다. 발목에도 좋지 않고 무릎에도 좋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도 좋지 않아요. 항상 내가 위에서 봤을 때 무릎이 향하는 방향이 발끝이 향하는 방향이랑 일치한가 요거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뒷다리 거의 5대5인데요. 네. 앞다리에 조금 더. 그래서 조절이 잘 안 되신다, 느낌을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뒷다리는 발가락 말고 발톱으로 지지를 하고 내려가 보세요. 발톱으로. 호흡이 너무 적어요, 선생님들. 호흡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운동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운동은 양발 뒤꿈치 들기. 양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실 건데요. 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극 위치가 이렇게 안쪽을 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가락이 5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엄지 발가락으로만 까치발을 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이쪽에 자극이 오실 겁니다.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까치발을 들 때 이렇게 발이 바깥으로 빠지거든요. 하지만 힘이 엄지발가락에 실려 있어야지 건강한 종아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야구공이나 공 같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양발로 운동을 하실 때는 공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뒤꿈치를 꽉 조여서 다시 내렸다가 쭉 올려주시고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은 안쪽에 조금 더 강한 자극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한 발로 하실 때는 한쪽 다리를 우리 아까 전에 다운독 스트레칭 했던 것처럼 이렇게 세워주시고 쭉 올려보실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엄지발가락에 모든 체중이 다 실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무릎이 굽혀지면 안 되고, 그리고 조금 평지에서 하는 게 수월해지셨다 싶으시면은 단차가 있는 곳에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차가, 계단 같은 거. 올려보세요. 자, 제 손을 밀어보세요. 제 손을, 그쵸. 그런 느낌을 가지고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려보세요. 쭉 더 올려보세요. 더. 그렇죠. 거기까지. 무릎은 굽혀지면 안 됩니다. 다시 쭉. 더 미셔야 돼요. 제 손을. 네, 후. 좋습니다. 요런 느낌. 요런 느낌. 마지막 운동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발목 이야기가 나와서 여성분들 방금 한 운동 진짜 하기 싫어하시거든요. 종아리 알 커질 것 같다고. 근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발목. 발목이 약하면은 발목 위에 쌓여있는 우리 구조물들이 다 휘청거려요. 그래서, 그리고 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3만 개씩 하면은 생길까 말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 발목을 강화하면서 스쿼트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발끝 들고 스쿼트라는 동작이고, 마찬가지로 발끝은 우리 엄지발가락이 제일 크잖아요. 엄지발가락에 딱 힘을 실어두고 까치발을 세워둔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스쿼트보다 발목에 지속적인 힘이 들어가서 발목 강화도 같이 되는 스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바로 해보실까요? 벽 안 짚고 할 수도 있잖아요. 벽 안 짚고 하실 수 있는데 엄청 난이도가 높아서. 난이도가 처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발 날 쪽으로 힘이 실리잖아요. 엄지발가락에 힘이 안 실려요. 여기도 하시면서 질문 답변하고. 질문. 네, 질문. 그러면 걸을 때요. 네. 이 안쪽에 앞발가를 주면서 이렇게 산책이나 조깅할 때도 그게 도움이 똑같은. 맞습니다. 보행에서 발의 힘점이 뒤꿈치 살짝 외측에서 이렇게 디딜 때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힘선이 이렇게 생기는 게 이상적인 보행이에요. 그래서 살짝 엄지 쪽으로 힘이 가는 게 좋은 보행입니다. 근데 또 발의 입장에선 그렇지만 여기서 무릎이 이렇게 모여버리면은 얘도 힘은 그렇게 가는데 고관절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기는 봐야죠. 많은 부분들을 조금 쉽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그 순서, 억제, 신장, 활성, 요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각 동작별로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숙지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 몸에 익히셔서 스스로 관리하실 때도 적용하시고 나중에 코디네이터 현장에서도 잘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